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전기 기초 용어나 기초 수학 관련된 부분을 하는데, 이 전기 기초 용어 같은 경우는 되게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다 설명하려면 법령에 관련된 부분을 다 손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기초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초 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초 수학을 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 강의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세세하게 잡아줘야 되는 내용들을 놓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 시간에 했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야, 이게 무슨 공학이 기초야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 예.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다른 데는 동영상 보면 기초가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뒤에 가서 나중에 강의할 때 강사가 세심함이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처음에 보면 기초 용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건 아니에요. 들으시면 돼요. 허용 전류라고 돼 있어요. 이 말뜻은 전류인데 이 전류가 뭐 한다? 허용돼 있다.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압이라는 친구는 누구나 알아요. V라고 쓰고 단위는 뭐라고 쓰죠? 볼트라고 씁니다. 자, 전류라는 친구는 우리가 I라고 쓰고요. 단위를 암페어라고 씁니다. 저항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R이라고 쓰고요. 단위는 ohm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조합의 조건을 갖다 만든 사람이 ohm이다. 그래서 ohm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가 보다. 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볼트의 인생은 어떻고 암페어의 인생은 어떻고 오음의 인생은 어떻고 어떠한 법칙을 갖다가 만들었느니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 인생도 힘드니까 그 나머지 사람에 관련 인생을 굳이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물리학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화학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압력입니다. 압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멀리 가려고 그러면 전압도 당연히 뭐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220V예요. 우리 집에 있는 대지코 전압이 220이죠. 그 위에 올라가면 얼마예요? 380V. 근데 이 380V라는 전압은 일반적인 동력발을 분기해서 사용할 때는 380이지만 장비에 걸어서 특수 장비에 쓰게 되면 440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440 전압이 380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건 나중에 기기 시간이나 회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6000V라는 전압이 있어요. 자, 그 위로 올라가면 뭐다? 22900V. 그래서 우리는 22.kVy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그 위로 올라가면 얼마냐? 154. 154,000V라고 그러죠. 그럼 그 위로 올라가면 얼마? 345.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얼마? 765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 여기까지는 전봇대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는 전봇대. 우리가 전기 관련된 용어로는 뭐라 한다? 지지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전봇대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선로는 22,900V까지입니다. 그럼 이걸 넘어서는 상태의 이 구조물은 뭐가 되는 거냐? 이건 바로 뭐다? 철탑이에요. 그래서 철탑이 싱글 라인 형식으로 해서 얇싹하게 생겼어요. 그럼 154. 얘는 좀 무게가 많이 달려있어. 옆에 뭐 주렁주렁. 그럼 얘는 345. 그랬더니, 얘보다 사이즈가 좀 큰데 그러면 얘는 765인가요? 예, 여러분들 볼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생산해서 1차 측 선로의 지지물에 공급하는 게 765입니다. 지나가다 볼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고덕지구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지금 엄청난 이런 형태의 엔지니어들이 글로 들어가 있죠. 이 고덕지구에 들어가는 형태는 지금 3, 4,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4, 2의 라인을 해서 3, 4가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철탑과 전봇대, 이 지진물과의 관련된 부분을 가장 기초적인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전류라는 친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얘는 전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능률입니다. 자, 능률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일한다는 얘기야. 일 안 하면 능률이 나야 안 나? 안 나. 그래서 전기에서는 표현하는 방법 몽땅을 다 뭘로 표현한다? 전류를 기준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전압이에요. 그래서 한전 직원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한전 직원은 우리가 전압이 일정하게 공급이 되는지 아니면 380보다 떨어지는 형태 이런 전압 강화 이한 전압이 공급을 해서 우리 기구가 아주 불편한 형태의 진실로 원하는 동작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한국전력이고요. 예. 우리는 이 전기 기구를 잘 쓰는데 얼마만큼의 허용전류를 기준해서 이 허용전류에 맞는 전선의 굵기를 설정할 것이고 보호설비를 하기 위해서 차단기는 어떤 용량을 설정할 것이냐 이걸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전류라는 친구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럼 이 저항이라는 친구는 뭐 예전에 오염 법칙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전류가 진행하는 걸 방해하는 소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LED 등, 형광등, 뭐 어떤 등이 됐든 간에 다 얘도 뭐다? 저항이죠. 그럼 이 저항이라는 성질이 발생을 해서 이 에너지 변환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다? 빛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저항이라는 성질 자체는 무조건 전류가 일하는 거에 대한 반대적인 성향으로 안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럼 허용 전류라는 것은 뭘 기준하는 거냐? 전선에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한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0A 전류가 있는데 이때 전선 굵기가 2.5 SQ, 스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SQ라고 쓰는 놈을 스퀘어라고 쓰고요. 같은 단위를 우리가 제곱밀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감상 미리 제곱이라고 얘기하거나 제곱밀리라고 얘기하면 어감이 두 번 튀죠. 어떻게? 제곱밀리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단위로 뭘 쓴다? SQ라고 스퀘어라고 쓰더라. 그러면 2.5 스퀘어라는 친구를 갖다가 허용 전류가 10A였더라. 그러면 이 친구는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좀 용량이 커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선의 크기가 이 허용 전류 10인데 10만큼의 크기를 이겨내는 2.5보단 한 단계 위에 전선을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너무 과하게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기구를 사용할 때 당시에 이 기구는 120%의 할증 요인을 가져라. 1.5배, 150%의 할증 요인을 가져라.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이 전류의 크기를 갖다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면 모타 전동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반 전등부하라든지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이 전선의 굵기를 우리가 업을 할 것인지 그냥 똑같이 갈 것인지 1.2배를 볼 것인지 1.5배를 볼 것인지 이런 기준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는 거라 했잖아. 단지 한 가지 아는 게 뭐야? 전선이 10A를 이겨낼 수 있는 전선이 있어. 근데 이왕이면 내가 10을 다 써. 그럼 다 쓰면 뭐야? 전체 걸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를 다 거니까 전부하야. 그럼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전선을 써야 오래 사용할 수 있구나.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시게 되면 속도 게이지가 있어요. 12시 방향에 있는 이 상태가 120km다. 그럼 이 차의 성능상 가장 안정적인 속도가 1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40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240km까지 밟고 다니나요? 평상시에? 그건 자기 차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회사 차입니다. 그렇죠? 예. 최대치 다 못 밟습니다. 못 밟아요. 예. 그럼 이 차가 똥차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최대 한도를 가지고 따질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압을 보니까 전기의 전류를 흐리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압력이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압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 못 갑니다. 크면 클수록 멀리 가겠죠. 그래서 여기 나열한 것처럼 220V, 380, 440, 또는 6000V, 22,900V, 154, 154,000V, 34만 5,000V, 765, 76만 5,000V 이런 전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구나.
그러면 전압의 종류에 관련된 삼상전압은 몇 볼트를 얘기한다? 380볼트. 우리 집에 있는 대지퍼의 단상전압은 얼마나 얘기한다? 220볼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압을 갖다가 올리고 내리는 친구가 있어요. 왜? 한 전압만 계속 사용할 수는 없어. 왜? 어떤 문제가 생기죠? 22,900볼트가 있는데 우리 집에 220볼트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전압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걸 뭐라 한다? 강압기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 집은 220볼트였는데 어떤 친구가 전압을 갖다가 올려서 사용하는 이런 변압기를 써야 된다. 그럼 뭐라 한다? 승합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10볼트하고 220볼트를 겸용으로 쓰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110볼트였을 때는 콘센트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었고요. 220볼트인 지금은 콘센트가 콧구멍 두 개의 어스단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110볼트였다가 220볼트를 쓰기도 하고 220이나 110을 나눠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110볼트를 갖다 220으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되는 거죠? 승합이 되는 거고 220을 110볼트로 떨어뜨려 쓰게 되면 뭐가 되는다? 강압이 되더라. 그래서 승합기라는 거는 작은 전압을 뭐한다? 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220을 얼마로? 380으로. 자, 강압기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큰 전압을 뭐한다? 작게 만든다. 어떻게? 그렇죠. 380을 220볼트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야. 이걸 갖다 지금부터 머리 싸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전류라고 하는 친구는 다 무슨 전류다? 전격 전류입니다. 내가 어떤 기계기구가 있어. 예를 들어서 냉장고야. 냉장고에 전류가 얼마 흐르는데 그럼 이건 기계에서 항상 일정한 상태의 전류를 유지하는 거. 무슨 전류? 전격 전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의 판때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G 무슨 모델의 전격 전압은 얼마고 전격 전류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당시 그걸 명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판에 기재된 전압은 전격 전압이고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전류도 무슨 전류다? 전격 전류다. 그래서 모든 기계 기구는 다 뭘 기준한다? 전격을 기준해. 근데 이 전격을 하는데 전격 외의 전류, 이걸 무슨 전류를 한다? 고장 전류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고장이 발생한 전류는 같은 말로 무슨 전류다? 사고 전류라 얘기합니다. 사고를 유발한다라고 해서 사고 전류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의 전격 상태 이외의 전류, 기기기구에 설계되어 있던 상태의 전류가 아니라 그 나머지 전류를 뭐라 한다? 그렇죠. 고장 전류 또는 뭐다? 사고 전류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보는 게 무슨 전류로 나왔어요? 누설 전류.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단락 전류. 세 번째가 무슨 전류? 그렇죠. 지락 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전격 전류라고 나와 있죠. 제조사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전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전격 전류다. 그래, 누설 전류다. 이게 무슨 전류냐? 자, 보세요. 여기 그림 하나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건 뭐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임의적으로 해왔어요. 나중에 혼나도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뭐다? 동이죠.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 한다? 우리가 고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비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절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류를 흘렸어요.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전류가 동을 통과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자, 이 동이라는 친구는 무슨 성질이냐? 전도체입니다. 전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를 전도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전기가 안 흐르는 놈은 뭐라 그러죠? 부도체가 돼야 되겠죠. 그런가 보다. 중요한 사항 아니야. 그러면 이 전도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누구죠? 금. 어이씨. 만약에 이렇게 지지물이 있어요. 요 위에 선로가 지나가. 근데 이게 골드야, 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요. 전기자격증 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끊어갈까? 그 방법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웃자고 얘기예요. 웃자고 말씀드렸더니 죽자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보수의 개념이야. 그래서 전도체 성질 중에서 경제성, 전도성 이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걸 따져서 만든 것이 뭐다? 동이다. 근데 이것도 저압에 관련된 기준으로 들어갈 땐 동을 쓰지만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가면서 또 배워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경제성, 뭔성, 절연성 이 두 가지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체가 잘 흘러갈 수 있는 전도성이라든지 경제성 이 두 가지를 따지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있어요. 그럼 이 전류는 무슨 전류야? 정적 전류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복이 균열이 생겼어. 그럼 균열이 생기게 되면 전류가 흐를 때 이 사이로 균열 부분으로 나오겠죠. 원래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길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전류. 이걸 뭐라 한다? 누설전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시면 누설전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연물 이외에 흐르는 전류. 중요한 게 뭐다? 사고전류예요. 여기에 제가 손을 딱 대는 순간 짜릿해. 그렇죠? 액션 들어갑니다. 예. 잘못하면 뭐한다? 밥숟가락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짜릿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차단기가 투입돼야 돼요. 안 되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고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단락전류라는 친구가 나와 있는데 이 단락전류는 도대체 어떤 친구냐? 자, 볼게요. 애기들이 놀다 보면요. 젓가락 갖고 막 쑤셔야 됩니다. 그쵸? 기어다니는 앙앙하는 애들을. 젓가락을 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뭐다? 차단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차단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차단기는 뭐 해야 된다? 떨어져야죠. 떨어지지 않으면 이 집은 이렇게 폐회로가 형성이 돼서 뭐가 생긴다? 불이 나겠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나의 도선이 붙은 상태. 이걸 쇼트라고 그러죠. 이걸 같은 말로 단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전류다. 그래서 무슨 전류다? 단락전류다. 자, 근데 이 단락전류라는 성질은요, 되게 위험한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전류는 뒤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좀 추가적인 걸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용어 정도만. 자, 거기 뭐가 있어요? 지락이에요. 같은 락인데, 하나는 단락이고, 그쵸? 하나는 지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전에 세탁기가 통돌이에요. 뭐 지금도 통돌입니다. 자, 이 통돌이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어떤 여성분이 빨래를 이렇게 하려고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통돌이라는 친구가 바깥은 다 뭐다? 피복이죠. 다시 얘기해서 뭐다? 절연물입니다. 근데 이 절연물이었는데 이 절연물이 깨졌어요. 그러면 노출된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 금속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통돌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회전추에 모터가 달려있죠. 자,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전류들이 원래의 길이 아닌 형태의 도체로 흘러나와서 아주머니의 몸을 통과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아주머니는 밥숟가락을 놓는다. 왜 놓느냐? 땅은 뭐죠? 대지죠, 이게. 이 아주머니가 뭔 역할을 했어요? 도체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가 흘러가는 길을 역할을 해준 거야. 그럼 이거 아주머니 밥숟가락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세탁기 선 나오면 녹색 선을 갖다가 수도꼭지에다 이렇게 물려놨어요. 그랬더니 왜 수도꼭지에 물어놓습니까? 왜냐면 수도배관은 밑으로 지중으로 분기관이 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이거 묻어놨단 말이야. 그럼 사고전류가 나오게 되면 이 전류가 당연히 수도관을 통과해서 땅으로 가면 이 아주머니는 뭐한다? 밥숟가락을 안 놓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자, 봐요.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는 친구는 V는 R이라 IR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게 전류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대야.
그럼 I라는 전류를 끄집어내게 되면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이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작아질 것이고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론상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류란 친구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길 좋아할까요? 큰 쪽으로 흐르길 좋아할까요? 어려운 거 질문했어요. 소개팅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아가씨 상대방이 이쁜 아가씨를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등치가 거의 뭐 씨름선수 정도 되는 아가씨 만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아니잖아. 저항이나 성질이 작은 쪽으로 전류는 흐르기 좋아해.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저항이다? 인체 저항이 있어요. 뭐 사람의 뭐 지방층이라든지 탄수화물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에 따라서 보통 저항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 나와도 100옴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이 수도관에 흘러가는 저항값은 최소 3옴 이하 정도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100옴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사고 전류는 아주머니를 통과하고 싶어 하네. 안 하지. 어디로 가? 수도관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 수도관에다가 접지 공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류란 성질은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지락전류의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지락전류라는 것은 대지로 흐르는 무슨 상태다? 전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머니 몸을 도체 역할을 해서 대지로 흘러가는 전류를 무슨 전류다? 지락전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돼서 발생한 사고를 우리는 지락사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도 단락에 의해서 발생되면 무슨 사고야? 단락사고야. 그럼 누설전류에서 발생되면 뭐야? 누설사고야. 지락에서 발생되면 무슨 사고야? 지락사고가 된다는 얘기죠. 이 나머지가 다 뭐였다? 처음에 사고전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해가셨죠? 저 여러분들하고 너무 심오한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 들어주고 이 내용은 이런 거라고 설명해줬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왜? 계속 뒤에서 나올 거야. 리사이클돼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귀에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되는 거야. 어느 순간이 되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단락전류예요. 그러면 단락전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선의 종류라고 나오는데, 자, 심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은 단선이라고 부르고요.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은 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피복 절연물이죠. 이 절연물 안에 도체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뭔 선? 단선.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단선. 자, 여기는 피복 절연물 안에 선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가닥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를 갖다 뭘 한다? 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친구에 관련된 굵기를 알고 싶어요. 그럼 굵기는 어떻게 알아야 되죠? 그렇죠. 예,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든 마이크로미터를 쓰든 간에 단위는 뭐가 된다? 미리가 돼야 되겠죠. 굵기가. 근데 연선은 이게 촘촘한 가닥수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야? 연선은요, 실드가 되게 얇은 것들이 막 이게 수많은 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 작은 머리카락만한 친구 하나의 면적이 얼마냐 계산을 해서 여기에 가닥수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총 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를 싸잡아가지고 전체를 하나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얘는 단위가 제곱미리.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스퀘어라고 SQ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상에서 얘기할 때는 거의 이 제곱미리가 많이 나와요. 법령에서. 근데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다 뭘로 쓴다? 스퀘어라고 씁니다. 그래서 2.5 스퀘어, 2.5 제곱미리 그러면 사람들이 쟤 이상하던데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선은 뭘로 표현한다? 미리. 연선은 뭘로 표현한다? 스퀘어.
또는 제곱미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차단기가 나와요. 뭐 이런 차단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기를 하시다 보면 차단기 기본적으로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배선형 차단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있는 형태는 다 뭐다?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색깔이 다른 친구가 하나 나타났어. 그렇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 배선형 차단기하고 이 누전 차단기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배선형 차단기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MC12라고 얘기하고요. 누전 차단기는 ELB 또는 ELCB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 ELB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ELB를 갖다가 메인 차단기로 쓰고 분기로 나눠지는 친구도 ELB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고 얘를 1차로 보내주고 여기서 나눠서 이렇게 부하 로드 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 콘센트 안방, 이건 주방 콘센트, 이거는 거실에 있는 전등 일체 이렇게 분리를 할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ELB라는 친구가 맨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보호하는 방식을 봤을 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ELB라고 하는 친구는 누전에 관련된 반응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것과 가전류에서 동작하는 것은 배선형 차단기와 동일합니다. 근데 누전 차단기는 말 그대로 뭐가 우선시 된다? 누전시 우선시 됩니다. 그러면 얘가 차단기 용량이 20A하고 얘도 20A하고 얘도 20A예요. 보통 통상적 여러분들 집에 있는 주택용 ELB 20A 쓰고 계십니다. 그럼 이 친구가 ELB 30A였어요. 그러면 자, 큰 방에 있는 상태에서 누전이 생겼어요. 그럼 이 친구만 떨어지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지 등까지 다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렇죠? 예. 근데 ELB를 이 앞에다 달게 되면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왜? 용량이 큰 놈이 그만큼 반응하는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올 다 뭐가 된다? 오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은 또 없느냐?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가 있느냐? 처음에는 배선형 차단기 MC12를 걸고 분기로 나눠지는 차단기는 다 ELB 쓰자. 그러면 1차 측 들어올 거고요. 요렇게 하나 따고 요렇게 해서 하나 따고 여기서 컴컴 넘어가고 이게 안방, 이게 건너방 이렇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배선형 차단기의 주 목적은 뭐라 그러냐? 단락보호, 가전류 보호입니다. 누전 차단기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단락보호, 가전류 차단기 보호 동일하죠? 뭐가 달라? 누전 차단 보호입니다. 그러면 누전이 됐을 때 얘만 트립이 돼버리고 얘는 트립이 안 되죠. 그 결론적으로 뭐냐? 전등은 살아있어야 뭐 문제가 생긴 데를 찾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오프해버리게 되면 그거 찾으려면 일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통상적인 우리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나 공장 설비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갈 때 당시에는 이 MC12를 1차로 놓고 나머지를 분기로 ELB를 구성하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LB가 1차 측의 메인 차단기로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규정상 동일합니다. 단지 통상적으로 우리는 운영상의 묘미를 봤을 때 당시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배선형 차단기가 1차로 놓고 그 다음에 ELB를 분기 차단기로 놓는 게 맞더라.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산업 현장이 계속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다 보니까 야, 누전 차단기 ELB라고 했어. 근데 이 친구가 바로 동작해. 동작 간도 전류가 30mA가 동작 시간이 0.03초 이내에 동작을 해야 됩니다. 딱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큰일 났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장비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차단기가 바로 트립이 됐을 때 바로 들어가는 돌입 전류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온이나 오프 시켰을 때 발생되는 전류예요. 그럼 이런 돌입 전류 발생하게 되면 뭐가 유발되냐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장비한테는 데미지를 맥힙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돼. 방법이 없겠어. 그래서 만든 것이 뭐다? ELCB예요. ELCB는 감도에 관련된 부분을 엔지니어, 책임자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는 ELB는 기종상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mA.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 이렇게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ELCB는 동작 전류를 사용자, 엔지니어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예, 세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장비였을 때는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단지 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다. 그냥 여러분들은 누전 차단기니까 누전 보호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요것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도 누전 차단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얘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 전기 안전 용품에 관련된 관련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한 6, 7년 됐어요. 예. 어떤 데가 있냐? 습기가 발생하는 장소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있을 때는 고감도 누전 차단기를 사용을 의무화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감도라고 하는 차단기를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에 보면 비데기가 있어요. 그렇죠? 물을 쫙 쏴줍니다. 노즐이 쫙 쏴줘요. 근데 이 노즐은 뭘로 하는 거냐? 펌프로 합니다. 펌프. 근데 이 펌프도 전자변이에요. 이 전자펌프를 사용해가지고 물을 쫙 쏴준단 말이야. 근데 이 전자펌프를 돌리면 동작시키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 전원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 전원 들어가야 돼 버리니까 문제가 여기서 누설전류가 발생을 시켜서 나의 민감한 부분을 세척하는 동안에 여기 누설전류가 물을 통과해서 저희 신체를 접촉하고 있다 그러면 참 아이러니해집니다. 그렇죠? 예. 이랬을 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고감도 누전 차단기를 사용이 의무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전 가서 누전 차단기 주세요. 그럼 일반형, 주택형 딱 두 가지가 나눕니다. 아니면 산업형, 아니면 주택형.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감도 차단기 주세요. 그러면 단일입니다. 그냥 하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감도 차단기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렇죠. 민감한 부분을 힘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ELCB 뭐라고 되어 있다?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작한 누전 차단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 갑작스러운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세팅 값을 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 일반인이? 아니죠. 엔지니어가. 네. 자, 고감도 누전 차단기로 나와 있죠? 인체 보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밑으로. 자, 보시면 여기 고감도 누전 차단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라 되냐면 2.5카 1급 때 2.5카 몰라도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2.5카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감도 전류가 15mA입니다. 얘 2.5카 전격 감도 전류가 얼마? 30m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감도는 15mA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이건 이제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수용 누전 차단기다. 요거 왜 해드렸냐면 혹시나 집에 계시는 어르신이 논에다 물 대러 가셨다가 사고 발생하지 말라고 높아시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이 농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누전 차단기들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기초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세 번째, 단위 환산이 들어가네요. 자, 단위를 환산한다. 그럼 환산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큰 것을 작은 거로 바꾼다는 얘기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친구가 마이크로라고 보고요. 얘를 미리라 읽고 얘를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 단위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뭐냐? 전압도 있을 거고 전류도 있을 거고 차항도 있어요.
뒤에 가면 뭐 캐패시턴스서부터 뭐 종류가 많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다? 킬로의 단위고 그 다음에 메가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거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메가예요. 전기에서는 메거라는 친구가 있어요. 절연장 측정기. 그래서 얘는 단위이기 때문에 메가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마이크로. 물론 이 작은 단위로 가는 쪽에 피코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나 통신 관련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도 진짜 많이 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큰 단위가 여기 있고요. 작은 단위가 여기 있습니다. 큰 애가 작은 애한테 물어볼 때는요. 한 칸이 이동될 때마다 플러스 10의 3승배가 존재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1메가는 몇 킬로 오음이냐 물어본다 그러면 몇 킬로 오음이다? 10의 3승 오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킬로가 기본 단위로 간다 그러면 얘도 10의 몇 승이다? 플러스 3승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기본 단위가 미리로 간다 그럼 얘도 10의 몇 승이다? 플러스 3승. 미리가 마이크로로 가요. 그럼 얘도 10에 뭐다? 플러스 3승. 딱 여기까지가 다 플러스 3승이야. 이걸 넘어서 버리면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작은 친구가 큰 애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야. 자, 미리라는 단위가 오음으로 가야 된다. 기본 단위로 얘 뭐다? 10에 마이너스 3승. 또 킬로로 간다.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 또 메가로 간다.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 자, 볼게요. 메가가 기본 단위로 갔어요. 그럼 토탈 10의 3승, 10의 3승이니까 10의 몇 승? 6승. 자, 킬로가 미리로 갔어요. 그러면 칸 몇 칸 지나갔어? 한 칸, 두 칸째죠. 10의 몇 승?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리라는 단위 친구가 여기서 킬로로 넘어갔어요. 그럼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이 돼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단위는 다 이렇게 환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기본 단위라고 나온 게 볼트, 암페어, 오hm, 나중에 콘덴서, 정전 용량, 페럿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 페럿이라는 친구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킬로, 페럿, 메가, 페럿 이 정도까지 가면 어마어마무시한 설비입니다. 다 밑에 있어요. 페럿은요. 미리 페럿, 여기 뭐다? 마이크로 페럿. 그래서 거의 99.9%는 다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단위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와도 단위는 다 똑같아요. 얘가 전하량의 단위 쿨룸이 나왔어요. 그럼 쿨룸을 한 칸 넘기면 뭐야? 킬로 쿨룸이야. 넘어가면 뭐가 돼? 메가 쿨룸이야. 엄청난 단위입니다. 정전 용량이 메가급으로 올라가면 여기 뭐다? 미리 쿨룸이다. 얘도 뭐다? 마이크로 쿨룸이다. 그래서 얘도 90% 이상이 다 뭐다? 마이크로 쿨룸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단위들을 변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이거를 뭐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 마이크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크로, 미리, 그 다음에 기본 단위, 그 다음에 뭐야? 킬로, 그 다음에 뭐다? 메가. 요것만 알면 여기서 열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서 열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쵸? 마이크로에서 기본으로 가면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기본 단위가 마이크로 가면 10의 몇 승? 플러스 6승. 자, 메가가 기본 단위로 가면 10의 몇 승? 플러스 6승. 킬로가 미리로 갔어. 얼마? 10의 플러스 6승.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해달라는 얘기야. 이해라고 그랬어. 머릿속에 넣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쵸? 예. 계속 써먹을 거니까.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자, 메가가 킬로로 가니까 10이 얼마야? 플러스 3승이죠. 자, 킬로가 기본 단위로 가니까 10이 뭐야? 플러스 3승. 기본 단위가 미리로 가니까 얼마? 플러스 3승. 마이크로로 가니까 얼마? 10이 플러스 3승. 자, 화살표 반대로 갔어요. 마이크로가 작죠. 미리보다는 10에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 자, 1메가 오음이라고 했는데 1kilo 오음을 물어봤어요. 그럼 킬로보다는 메가가 큰 단위죠.
그러니까 큰 애가 작은 애를 몰아놨으니까 한 칸이고 10의 몇 승이다? 3승. 자, 킬로옴이라는 단위를 뭘로 바꾼다? 메가로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환산하니까 10의 뭐다?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자, 이번에 1메가오음은 몇 미리오음이냐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보자. 메가,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어요? 키로, 그 다음에 뭐야? 기본,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가 돼야 된다. 우와, 이거 칸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칸은 넘어가네. 그쵸? 총 4번 들어가는 거네. 그럼 메가가 아니고 얘는 뭐였다? 킬로옴이다. 네. 정신 차리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킬로옴이 미리로 가게 되면 10의 몇 승이다? 6승. 그래서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 10의 몇 승? 6승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몇 킬로옴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0의 제곱에 볼트였다. 이 친구는 몇 킬로볼트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산수가 안 되니까 그럼 3승을 할게요. 그럼 2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크기가 있고 볼트에서 킬로볼트로 변환하려면 10의 몇 승을 곱해야 된다? 마이너스 3승. 그럼 둘 다 지워지니까 얘는 얼마? 2킬로볼트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예.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수의 곱셈과 나눗셈이라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10의 3승이다 이런 거. 아까 우리 좀 전에 했어요. 단위 환산할 때 플러스 3승, 마이너스 3승.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친구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든 플러스 3승이 되든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의 이름은 뭐라고 정했냐면 지수라고 얘기해요.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의 크기는 다 뭐라고 얘기한다? 미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수가 다른 상태에서 지수를 곱해주고 지수를 나눠줘라. 이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왜? 시간 관계상 해결이 안 돼. 네. 그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미수는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었을 때 크기가 어떻게 바뀌냐 이거지. 그럼 가장 기본인 게 뭐냐? 하나는 곱셈이고 하나는 뭐다? 나눗셈이다. 자, 곱셈하고 친구가 누구죠? 덧셈이죠. 어려운 거 여쭤봤군요. 자, 2 곱하기 2는 얼마죠? 4죠. 2 곱하기 3은 얼마죠? 6이죠. 그럼 이거 곱셈이죠. 반대로 2 더하기 2는 2개니까 몇 개? 2개. 얼마? 4. 얘는 얼마가 되죠?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돼? 6. 그래서 곱셈하고 친구는 누구다? 합이에요. 덧셈. 나눗셈하고 친구는 누구다? 뺄셈입니다. 이게 이제 이건 수학이 아니고요. 산수예요, 산수. 초등학교 애들, 중학생 애들 하는 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왜? 이걸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이다. 지금 미수는 동일하죠. 그러면 이 곱셈이었을 때 당시에는 누구랑 친구라 그랬다? 덧셈이죠. 그래서 지수의 뭐다? 덧셈과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이다. 그러면 얘는 뭐야? 나눗셈이죠. 나눗셈의 친구는 누구라 그랬다?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A의 N 마이너스 M꼴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자. 예시 문제 1번 보니까 A의 3승 곱하기 A의 3승은 얼마냐? 3, 3은 9! 이랬다 안 된다는 얘기야. A의 얼마다? 3 플러스 3이니까 A의 몇 승이다? 6승.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여기 나눗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A의 6승 나누기 A의 3승은 A의 6 마이너스 3이니까 A의 3승이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동영상 보고 있는데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잽싸게 숨기셔야 됩니다. 왜?
아들이 웃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빠 씨 대단한 줄 알았더니 씨 이런 거 배우고 앉았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걱정한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괜찮아요. 세월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네. 과거에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은 나이가 있는데. 그렇죠? 단지 여러분들이 다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 열정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냐 안 나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사람이니까 강의를 한 23년 했어도요. 가끔은 지나가는 세월 속에 잊어버립니다. 예. 당연히 잊어버리는 게 정확한 거예요. 안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안 됩니다. 자, 삼각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삼각함수는 표현하는 방법이 수학의 기초적인 상태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기적인 상태에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기초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전기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기초적인 것만 먼저 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밑변과 높이라고 하는 친구가 직각을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등병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통상 그냥 우리 뭐라 그래요? 삼각형 이러셔도 돼.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얘는 이 삼각형의 밑에 있는 변이다 그래서 뭐란다? 밑변. 밑변을 기준해서 볼트같이 위에 서해졌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높이. 그럼 밑변과 높이를 마주보고 대각으로 있는 각을 뭐라고 얘기했냐? 빗대어서 있다. 그래서 뭐라 한다? 빗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별다른 없어.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밑변의 크기가 있을 거고 높이의 크기가 있을 거고 이 크기에 대해서 빗변의 크기를 구하라. 이게 최종 결론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삼각함수니까 우리가 코사인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사인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다? 탄젠트 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냥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 머릿속에 넣자고 자꾸 얘기 안 했잖아.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힘들어 여러분들이. 자, 편안하게 코사인 이렇게 하면 코사인이죠. 그렇죠? 네, 어려운 거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어려워 보여. 빗변이라고 하는 놈을 C라고 줬고요. 높이라는 놈을 B라고 줬고 밑변을 A라고 줬어. 그러면 빗변이라는 것분에 뭐가 되는 거다? A가 되겠지. 그래서 C는 빗변이고 빗대는 변이고 A는 밑에 있는 변이다. 그래서 밑변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사인 세타야. 사인 이렇게 가. 그렇죠? 그럼 빗변분의 뭐가 되는 거다? 높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빗변분의 뭐다? 높이.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를 얘기하는데 다 기준이 누구였어? 빗변이야, 빗변. 빗변을 기준했을 때 밑에 있는 변을 따지는 것은 코사인 세타였고 빗변을 기준했을 때 높이를 따지는 건 뭐였다?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준점은 다 누구다? 빗변이라는 얘기야. 내가 뭘 공부를 하는데 목적의식이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코사인 세타, 오케이 코사인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보고 들어가야죠. 빗변이라는 친구가 기준이야. 밑에 있는 친구냐 높이냐 이게 바로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예요. 그럼 탄젠트 성질을 갖고 있는 세타 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은 게 뭐야? 밑에 있는 변과 높이에 관련된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변과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 남게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탄젠트 하게 되면 이게 탄젠트 아니에요? 사인 하게 되면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 하게 되면 이게 코사인 아닌가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당시에 내가 기준점은 누구다? 빗대는 변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전체 크기로부터 실제 네가 밑에 있는 친구냐 높이냐 이거야. 그걸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따질 것인데? 예, 사랑으로. 자, 내려가기 전에 하나만 정리할게요. 사인 30도 얼마다? 2분의 1.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물론 삼각함수를 해가지고 얘가 몇 도 몇 도 편각이 얼마고 얘각이 얼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도 돼. 아니야. 그냥 뭐 복잡하게 해. 사인하고 코사인은 반대야. 성질이. 그러니까 얘는 30도 했을 때 60도 오면 돼.
당연히 30도일 때는 여기 60도께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크로스로. 가운데는 같네, 친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도 된다는 얘기야.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어. 나 이거 안 돼요. 왜 떨어? 누가 있어? 계산기. 전기 공부하라 했더니 수학하고 앉았어. 안 된다니까. 전기에 관련된 내용을 기본적인 개념을 더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전기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탄젠트 30도, 뭐 루트 3분의 1이다. 뭐 45도, 2분의 루트 2다. 뭐 이 세 놈 다 같은 친구네 그냥. 그럼 끝나는 거야. 얘가 루트 3이네. 그럼 반대로 1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얼마? 루트 3분의 1이구나. 얘가 0이니까 반대는 뭐야? 무반대. 얘가 0이니까 얘는 뭐야? 1, 0, 얼마? 1. 이것도 크로스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명목적으로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왜? 나중에 코사인 30도 나왔어. 그럼 코사인 30도 계산기 두들겨 버리면 2분의 코사인 30도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 얼마? 루트 3. 이렇게 찾아도 되고 계산기 두드리면 이게 답 나와. 0.866 이렇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 마음입니다. 자, 이게 전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복소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소수라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 물론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만들었어. 근데 그 아저씨가 왜 만들었느냐? 예. 가상의 수의 개념을 갖다 증명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럼 실제 있는 것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친구. 야,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보자. 그냥 편안하게 보시라고 했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S per W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 그랬어. 이게 뭐예요? 스위치. 아주 특출한 학생이었어요. 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압에서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가죠. 그럼 코일 덩어리를 통과하게 돼요. 코일이라는 성질. 이 코일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동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동일한 성질은 아까 뭐라 그랬어? 전도체라고 그랬지. 근데 전도체이긴 하지만 100%를 만족하는 전도체는 아닐 거란 얘기야. 왜? 그렇죠. 전도체의 성질과 경제성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럼 경제성을 무시해버리고 전도체 성질만 했다라면 뭘 넣어야 돼? 금이나 은 넣어야지. 그렇죠. 근데 보석을 깔아? 큰일 나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반대 입장에서 보자. 이 동이라는 친구를 같은 말로 우리가 L이라고 쓰고 이걸 인덕턴스라고 읽어요. 그냥 읽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갈 필요 없어. 그렇구나 하면 돼. 그럼 인덕턴스라는 놈을 만든 친구가 누군데? 헨리 아저씨야. 그럼 거기서 끝난 거야. 헨리가 인덕턴스라는 거 만들었구나. 누구를? 동일한 성질을. 근데 이 동일한 성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쇠 못이 달려 있어. 못이란 친구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철. 자, 전류가 진행하는데 인덕턴스라는 성질이 100% 전도체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생겨? 저항 성질이 생겨. 오야, 막 날아가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날아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긴장했네. 저만 긴장했네. 여러분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치? 자, 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전류란 성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 동일한 성질에 뭐가 생긴다? 저항이 생깁니다. 근데 스위치를 눌렀다 띄웠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철이라는 성질에 미세한 자석이 남게 돼. 그래서 철을 싹 빼가지고 다른 철의 소재가 갖다 탁 대면 조금씩 붙어 자성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자성이 생기는 이 자체가 이 철이 갖고 있는 못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철이라는 성질이 전류를 다시 만났을 때 당시에 저항의 성질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증가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다? 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전체가 모터가 아무리 전연체고 전연 등급이 B등급과 2등급으로 된 전연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회전체가 회전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 열이 생겨.
그럼 열을 갖다가 빨리 빼줘야 돼. 이걸 바로 냉각 방식이라고 그래. 그럼 냉각 방식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그 모타의 절연 상태는 유지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냉각 방식이 불확실해. 그럼 어떤다? 열받아서 뒤져버리는 거예요. 그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모타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Y, A, E, B, F, H, C 해서 절연물의 허용 온도라는 게 있어요. 종합선물 세트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종 절연물을 선택할 것인지 B종 절연물을 선택할 것인지 엔지니어는 알아야지. 같은 돈에 온도차가 적게 발생하는 친구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지 온도가 높은 고열을 갖고 있는 모터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열이 발생을 해. 그럼 이 열이라는 성질이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찍어봤어. 온도 게이지로. 존재해. 인정했어. 근데 이 코일 안에서 발생하는 친구들은 진짜 나와요? 안 나와요? 제조사만 알고 있지. 당연하지. 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럴 때 들어간 놈은 실제 있었어. 근데 여기서 열이 나왔어. 손실이 됐대. 그 손실을 갖다 증명하려다 보니까 가상의 수를 집어넣어서 증명을 시켜야 되는 거야. 있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겠지. 그 아저씨가 바로 그 유명한 누구? 피타고라스 아저씨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복소수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이 복소수는 실수하고 가상의 수의 증명이야. 그럼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A라고 본 거고 여기서 가상의 수를 쓴 것을 우리가 J라고 문자를 썼어요. 이렇게. J 도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고 뭐라고 했다? 허수라고 썼어. 이걸 J로 안 쓰고 I로 쓰면 어때요? 마음대로 쓰요. 네. 단지 전기에서 사용되는 기본 기호는 다 뭘로 쓴다? J라고 쓰니까 하는 거야. 그냥 뭐 I라고 써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전지하계학 시간에 평면에 단일 평면에서 발생되는 벡터의 해석을 볼 때 뭐 I, J, Z 단위 평면의 크기 뭐 이런 거 따질 땐 당연히 분류가 되겠지만 우리가 복소수의 개념에 들어갔을 때 당시는 그냥 J라고 표현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 자, 실수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뭐라 그랬다? 허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실제의 수를 갖다 제곱을 하고 허수의 제곱을 해서 무리군수를 씌웠을 때 당시에 이거의 크기를 구하겠다. 그래서 얘는 뭐만 구한다? 크기만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전자계 시간에 벡터다, 스칼라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크기만 알고 싶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 얘기를 해드릴 거야. 아니에요. 전 알고 싶어요. 지금 머리 아파. 들어가면 기다리세요. 자, 이번에 뭐가 들어가냐? J라는 크기야. 루트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인데 J의 제곱이다. 그럼 결론은 J 곱하기 J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J에다가 J를 곱했어. 그럼 J에 뭐가 돼? 제곱이죠. 근데 J라는 크기는 뭐라고 했어요? 루트 마이너스 1. J는 얼마? 루트 마이너스 1. 자, 무리군수라고 나와 있는 친구들은 2분의 1승이야. 다.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승이니까 서로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어? 마이너스 1만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절대 다른 사람들 보여주면 안 돼. 루트 마이너스 1 요거의 제곱이랑 같은 거지. 그럼 무리군수라는 친구는 2분의 1승과 같아. 둘둘 날라지지. 남는 건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면 끝난 거야. 이제 안 해. 계산 문제 몇 개 해보고 끝이요. 왜? 뒤에 가가지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쓸 거야. 그때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J의 3승이야. 그럼 J 곱하기 J 곱하기 J. 아니 그러면 왜 배웠어? 아니 좀 줄여야지. 뭐 또 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게 즐거워? 아니지. 이거는 한 덩어리 묶어주자. J의 제곱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J와 같다는 얘기지. J의 제곱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J니까 뭐다? 마이너스 J. 이렇게 해서 끝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들어서 끝. 엔드 쳐버리는 거야.
뭐만 알고 있다? J는 얼마? 루트 마이너스 1. J제곱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만 두 가지 그랬어 정도만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어려운 걸 했습니다. 그쵸? 네. 자, 예제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이 리모컨 쓰는 게 아주 미숙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곱셈인데 지금 볼게 편안하게. 자, 이게 뭐냐면 뭐 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몰라도 돼. A 플러스 J의 B, A 플러스 J의 B, C 플러스 J의 D 이렇게 돼 있다면 항등식을 연산한다는 얘기죠. 요렇게 한번 곱해주고 요렇게 한번 곱해주고 또 요렇게 한번 곱해주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예, 연산한다. 자, 3하고 5를 곱하니까 얼마야? 15. 그쵸? 자, 요번에 3하고 얼마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J의 6. 됐죠? 한번 따라하면 끝이에요. 5, 4 얼마야? 20. 앞에 J가 있으니까 플러스 J 20. 자, 플러스 J의 4고 마이너스 J의 2야. 둘을 곱해야 돼. 그러면 J의 4 곱하기 마이너스 J의 2야. 그러면 요거 크기를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8이 될 거야. 그쵸? 마이너스 J의 J를 곱하면 마이너스 J의 뭐야? 제곱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J는 얼마라고 했다? 마이너스 뭐라고? 1이라고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J의 제곱은 얼마라고 했다?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8이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되겠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한 거죠. J의 4승 곱하기 마이너스 J2죠. 그러면 2, 4, 8이니까 8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J의 제곱인데 J의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가 돼? 플러스. 그래서 얼마?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같은 곱비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14가 될 거고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23이 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23 플러스 J 얼마? 14.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겠죠. 자, 이번엔 똑같이 합니다. 5, 3은 얼마예요? 15고 5는 얼마예요? 25가 되겠죠. 플러스니까. 3, 4 얼마예요? 10이에요. 플러스 J의 10이다. 자, 얘는 J의 제곱이 20이라고 돼 있다. J의 제곱이 20. 근데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0을 얘기하는 거네. 맞습니까? 예. 마이너스 20에서 15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25에다가 12를 더하니까 37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산수가 끝나겠죠.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복소수의 나눗셈 한번 보시죠. 자, 나눗셈인데 지금 나눗셈은 A 나누기 B 형태니까 A 나누기 B 형태로 하더라. 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나누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통분을 시켜야 되죠. 칼레로. 그래서 여기 보면 C 플러스 J의 28 플러스 J6을 나눴어. 그럼 나누는 건 여기야. 자, C 플러스 J의 20이고 얘는 8 플러스 J의 6이야. 이런 크기가 있대. 근데 이걸 나누려니까 연산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약분이 되거나 약분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컬레라고 해서 이거의 부호를 분모와 바꾸는 부호의 반대 형식을 주어서 곱해서 연산하는 거죠. J6 얘는 뭐가 돼요? 8 마이너스 뭐가 돼? J6 동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연산자를 연산을 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 계산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배달한 건 없어. 88은 얼마야? 64. 86은 얼마? 48인데 얘가 마이너스죠? 그게 뭐가 돼? J.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J 48. 6, 8은 48이에요. 그쵸? 플러스 J 48. 자, 6, 6은 36이야. 근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J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 플러스. 그럼 이 둘은 사라지잖아. 그럼 64하고 얼마? 36이 만나니까 얼마 남는다? 100. 자, 다시 가볼게요. 10하고 8하면 얼마야? 80.
10하고 마이너스 j2의 6이 가게 되니까 얼마야? 60. 그쵸?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j 60이야. 여기 있죠. 자, 2, 8은 얼마예요? 16. j2의 160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2, 6은 얼마라 했어? 12. 그러면 얼마? 120이야. 근데 여기가 j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j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떼어버리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붙이면 뭐다? 플러스. 그렇죠? 120하고 80 더해주니까 얼마야? 200. 요 두 친구 정리하니까 얼마? j의 1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1이 되는데 1이라는 성질 앞에 허수 부분이 j가 있으니까 j를 쓰자. 그래서 2 플러스 j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번에 이제 50 플러스 j의 20 나누기 얼마? 1 마이너스 j야. 컬러 씌워야 된다 그랬지? 얘가 1 마이너스 2니까 1 플러스 2, 1 플러스 2를 양변에다 위아래에다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 이제 눈치 까야지. 1, 1 하면 얼마야? 1.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2 하면 얼마야? 4. 근데 마이너스 j 플러스 j니까 j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빼놓고 j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플러스. 그럼 둘 다 하면 얼마? 5. 자, 50하고 2를 곱했으니까 50일 거고요. 50하고 플러스 j1을 하니까 j의 100일 거고. 그렇죠? 20하고 1을 곱했는데 앞에 20이 j가 있었으니까 j20일 거고. j의 20에 플러스 j의 2가 들어간 거죠. 2는 얼마? 4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j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50하고 40을 정리하니까 얼마 남아? 10. 얘 둘 다 더해야 되니까 얼마? 120. 그렇죠. 이렇게 하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24개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들 여러분들 뭐 좀 이해 가십니까? 뭐 이해를 가자고 얘기했던 거지. 뭐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더 이어서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